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내인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게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요거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았고 공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걸로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가관이어서 그리고 또 장예찬 같은 그런 정체불명의 근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자가 나서서 무슨 마치 뭐 대단한 뭐라도 들고 있다는 듯이 또는 실제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실제 그런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특대형 범죄라도 된다는 듯이 뭔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의혹이라도 있다는 듯이 그래서 이거를 공개할 경우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날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뭐랄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불러주는 언론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나와서 또는 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 제끼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꼴을 보고 있으니 그리고 또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소위 말해서 친윤계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당무감사를 해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한동훈이 입장을 요구하니 어쩌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계속 며칠째가 아닙니다. 몇 주째 한 3주 가까이 됐습니다. 3주째 늘어놓고 앉아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이 자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 또 저한테 댓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차에 요청을 접하고 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아주 짤막하게 메모장에 정리를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속보가 떴습니다. 단독 해가지고 채널에 의해서 이 여당이 당원 게시판 그 논란의 대상이 됐던 그 게시글 있지 않습니까? 1068건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대다수가 정상적인 글이다. 정상적인 글이란 뭔 말이냐면 문제가 없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비방성 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작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누가 발작을 일으켰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씨와 그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장예찬 같은 자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친윤계가 또 이게 뭐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걸 놓고 소위 말해서 그 전당대회 때 회자됐던 뭐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동훈 무력화 한동훈 퇴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아주 이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수 잡았다는 느낌으로 지금 계속 이걸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1068건 중에서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같은 그들의 이름과 같은 사람들이 올린 그 게시글이 총 몇 개냐면 907건인데 이 중에 타인을 비방하는 그런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언론 보도와 사설을 갖다가 올려놓은 게 250건, 그 다음에 격려성 글이 194건,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이 463건이다. 정치적 견해는 대체 무엇이냐? 바둑이,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반대하는데도 김경수를 복권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글. 여러분들 이거 올린 게 잘못입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 가족이 올렸기 때문에 잘못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 가족이든 그 누구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 어디 해킹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명의를 도용한 것도 아니고 당원이 아닌데 당원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가짜 뉴스를 갖다가 유포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런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 그게 범죄가 됩니까? 아니면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놓고 이 당 내에서 당무감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경찰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원장, 정책위 의장 사퇴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정점식이라는 사람이 왜 정책위 의장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물론 어떤 당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엔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리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나
아니면 다른 언론 보도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그 어디에서 나온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간접 인용을 해서 글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범죄가 됩니까? 이거 경찰 수사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당무 감사받아야 됩니까? 전혀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그 글의 작성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글의 작성자가 한동훈 대표든지, 한동훈 대표라고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좀 모양이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그걸 썼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당원이 아닌데 당원 행세를 해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고 이 올린 글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올린 글에 특정인의 그 명예를 갖다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걸 갖다가 했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김경수 복권 반대한다. 정경심 사퇴하라. 이런 게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왜 논란이 되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런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그 글을 살펴보면 어떠느냐? 161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향해서 일종의 비방성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게 총 12건입니다. 161건 중에 12건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12건 했지 않느냐. 근데 이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라는 그걸 갖다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도저히 그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게 객관적인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동훈 또는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그 게시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1068건 중에 그 12건인데 이 12건을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한테 수위 높은 욕설을 썼다는 그 글 12건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12건을 한동훈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경찰 수사고 무슨 당무 감사고 무슨 한동훈이 사퇴를 해야 되고 무슨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되고 무슨 데드라인이 나오고 별짓을 다 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놓고 마치 건수를 잡았다든지 얘기하는 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애초에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들이 뭘 노리고 뭘 지금 기대를 하면서 이러고 앉아있는가. 정말 그 수준이 참 그렇다. 예, 여러분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의 표현 안 하겠지만 참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메모장에다 짤막하게 제 생각을 정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즉흥적으로 이게 딱 주제가 잡히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끄고 나면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했네. 이게 많습니다. 어제 찍은 영상도 그랬고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야말로 한 거의 3주 동안 끌어온 주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끌어왔습니까? 친윤 세력, 장예찬. 이거는 친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체불명. 거의 뭐 옛날로 따지면 그냥 낭인 비슷한 애인데 어쨌든 이런 자들이 계속 늘어놓고 앉아 있으니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차례차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논란거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논란거리가 되려면 여러분들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밝힌 것처럼 그 누구에 대해서 욕설, 아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의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객관적 정황상 한동훈 대표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뺀다고 한다면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그 글 중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비방한다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또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그러니까 즉 현행 법상 어떤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뭔가 상당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당원 게시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의 자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 그 정치적 견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걸 밝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지, 네 의견은 틀렸다, 잘못됐다,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지,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틀린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그게 범죄냐 그 말입니다. 범법 행위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논란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란이 아니라 그 해당 글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논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이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린 것 자체가 어떻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게 아니라고 해도, 이들이 썼다고 해도 그렇고 아니라고 해도 그렇고, 국내임 당원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당원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그 말입니다. 여기 뭐 공산당입니까? 여기 저기 김정은 독재 정권이 지금 압제하에 있는 곳입니까? 국내임이 그래도 명색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강조하는 그런 보수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원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자기의 정치적 견해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여론 조작 운운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들의 한번 IQ를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물론 그 결과는 제가 안 봐도 익히 예상이 되지만, 여론 조작 운운자들이 있습니다. 여론 조작 운운한 거야말로 그야말로 궤변이자 그야말로 악의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론 조작하면 지금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드루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드루킹하고 저기 바둑이 김경수 이런 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드루킹 여론 조작과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설사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그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글을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게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글을 썼다고 한들 그게 여론 조작이 되냐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의 여론 조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론 조작과 이 당원 게시판에 이 정도의 글을 올린 거, 이 정도의 글이라는 거는 그 글의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몇 개였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빼면은 9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글을 올린 걸로 여론 조작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냐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나 누구요, 나 정치꾼이요, 나 정치 고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정치 참모요, 나 대통령과 가깝소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지가 뭐나 안다는 듯이 떠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드루킹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매크로라는 거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루킹 이름이 김동원이지 않습니까? 매크로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공감, 뭐 비공감 이런 것들 갖다 또 조작하고 그 다음에 댓글 작업을 한 겁니다. 댓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허익범 특검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그 다음에 2018년 2월까지인가 해가지고 드루킹이 네이버에서만 전체 총 7만 5천여 건의 기사에다가 그런 댓글 작업을 하고 이런 순위 조작 작업을 했습니다. 댓글 118만 개에다가 약 8천만 회에 걸쳐서 공감, 비공감 이거 클릭을 갖다가 해서 그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뭐 댓글 딱 그 기사 들어가면 뭐 공감 순 뭐 이런 거 정렬되지 않습니까? 그 조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7만 5천 개 기사에 대해서 그 기사에 딸린 댓글 118만 개에 대해서 약 8천만 회 그 조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여론 조작입니다. 이 드루킹 김동원이 이런 여론 조작을 한 게, 또 김경수와 이런 공모를 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였습니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였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이런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이 언론 지형을 보면 현재 네이버가 우리나라 언론 지형의 언론 시장의 사실상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체감상 그렇고 과거에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가 이 언론 보도를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포털에 있는 기사에 그런 매크로를 동원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다, 순위 조작을 한다, 댓글 작업을 한다. 이게 바로 여론 조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민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이기도 하고 그 익명 게시판에 하루에 올라오는 글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한 몇 달 됐습니까? 한 석 달 됐습니까? 그 석 달 정도 되는 그 기간, 석 달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그 기간까지 합치면 하여튼 이 900건 정도 되는 글이 올라왔던 걸 감안하면 이걸로 여론 조작이 됩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이게 여론 조작입니까? 여론 조작 아닙니다.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드루킹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론 조작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드루킹이 왜 처벌받았는지, 김경수가 왜 처벌받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해경군 김씨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경군 김씨라고 하니까 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이 사람을 이제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김혜경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뭡니까 HK 뭐 KIM 요 아이디를 썼던 트위터 아이디를 썼던 이자가 그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인지 아니면 다른 김혜경인지 아니면 김혜경이 아닌데 그렇게 아이디를 썼던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김혜경 저 이재명 부인 이 사람이 걸려들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 해경군 김씨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해경군 김씨를 얘기하는 것도 이 해경군 김씨 의혹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겁니다. 대체 참 그런 수준을 보면은 저런 자들이 나 보수요, 나 친윤이요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정권이 지금 이런 위기에 직면한 거 아니겠느냐. 저런 자들이 대통령의 참모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해경군 김씨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 문제가 됐냐면 공직선거,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당시, 2016년 말부터 2017년 대선 당시에 이 해경군 김씨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각종 인사들, 뭡니까? 특히 이 노무현, 문재인, 전해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문 계열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모욕을 했다. 그 다음에 사자 명예훼손, 노무현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하고 모욕을 했다. 그리고 또 이 세월호 사고를 갖다가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글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리고 또 이 전라도를 비하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전라디언, 그러니까 전라도 사는 사람들을 전라디언이라고 이렇게 또 비속어로 쓰지 않습니까? 전라디언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너네는 한국 사람 아니다. 이런 글을 해경궁 김씨라고 불렸던 HKKIM 이자가 썼습니다. 이자가 이재명의 부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짐작은 가지만 법적으로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이 국민다운 게시판에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거를 여론 조작을 한 자들은 이 해경군 김씨 의혹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해경군 김씨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수사를 한 겁니다. 뭐냐? 공직선거법상 제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이 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한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경군 김씨가 비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어긴 겁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비방 등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여기도 비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그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좀비속, 후보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모든 분야에 걸쳐서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경군 김씨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석이나 형제 자매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공개적으로 비하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경군 김씨가 뭐라 했습니까? 전라디언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한국 사람 아니니까. 너네들은 한국 사람 아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7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7시라는 것도 이제 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전라도 지역이
7시 방향이 있다고 해서 이제 7시 지역이다. 뭐 그렇게 칭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전라도를 비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걸린 겁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트위터에다가 이런저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수사를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선거 기간에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그 후보자, 배우자, 가족들에 대해서 또는 특정인과 특정 지역에 대해서 비방을 지속적으로 일삼았기 때문에 김혜경이 아니라 해경군 김씨가 그 수사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이거는 김혜경이다. 그 김혜경은 누구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다. 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걸 갖다 종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 말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없다. 당원 게시판에 쓴 그 행위 자체는 내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길래 수사를 해야 되고 뭐가 문제길래 당무감사까지 해야 되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가족이 설사 실제로 한동훈 가족이 윤석열, 김건희, 비판, 사설 등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들 법적으로는 물론이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원이라면 당원 게시판에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올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그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거 자기가 공감하는 글을 갖다가 퍼나르는 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당원 중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부지기수일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일일이 다 수사를 해야 되고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 한동훈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당 대표 보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고 대응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말을 하는 자도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도 아니고 그 괜히 언급해줘봤자 대만 도와주는 것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당 대표 가족이 배우자와 가족이 그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했다. 약간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한동훈이 사퇴해야 될 문제입니까? 당무감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당무감사를 해서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이걸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의혹입니까? 이런 말이 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이미 이 해당 의혹은 시작부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퇴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요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중질환을 계속 일으키는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는 아직도 한동훈 퇴출이라는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그 반사 이익을 반사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거의 3주가량을 이 당원 게시판 타령만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생 그다음에 뭐 국정 쇄신 이런 거에 대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자들이야말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야말로 뭐 이마에다가는 우리 친윤이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윤석열 정권을 망치는 자들이 이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당원 게시판에 설사 한동훈 대표 가족이 올렸다고 한들 또는 아니라고 한들 국내임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를 갖다가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들 국내임 당원이 그 비판글 몇 개 올라온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트럼프 당선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각종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국내 증시 폭망, 국내 경제 폭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의정 갈등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영화 곡성에서 나온 것처럼 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대체 뭘 알고 얘기를 하냐? 뭘 알고나 정치를 하냐? 뭘 알고나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윤석열 정권이 국내 힘이 위기에 빠졌다.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떠나서 당원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렸든지 간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그 당원의 신원을 파악해야 된다. 그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체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이런 발상이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반헌법적 발상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루빨리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퇴출 안 당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끝까지 추적해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한동훈 가족인지 그 누구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원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면 그 게시판에 쓰는 거 당원의 권리 아닙니까?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왜냐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으로서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당원 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남긴다. 이 의견 왜 남기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또 공감을 받고 싶다. 공감을 받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또는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뭐가 대단한 특대형 의혹이 있다는 듯이 뭔가 한동훈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듯이 무슨 여론조작 팀이 있다는 듯이 한동훈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했다는 듯이 그동안에 떠들고 다닌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 자들의 추후 행보를 추적한 다음에 정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 한 가지 주제로 평소보다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초에 얘기할 필요도 없었던 주제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자체가 아깝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도 인사를 또 올리겠습니다. 한다인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조회수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뭐 잘 나온 건 아니지만은 다른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